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표준교재의 21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의 분야에는 첫 번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공공부조의 부조란 말, 부조란 말은 부조금이란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조금은 어떤 상가나 결혼식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부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공부조란 개인이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 즉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제도가 최저생활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래서 국민 수급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걸로써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4대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여러분들이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왕보험제도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대 보험이 아닌 5대 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재활상담이나 돌봄 서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원이 이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활동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의 개념은 노인에게 있는 욕구와 노인에게 있는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해주는 제도, 그게 노인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 정책,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의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 자, 우리 노인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될 필요성이 느껴서 노인 사회를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했는데,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했는데,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여기에 진입을 했고요.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2018년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에 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노인복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들도 각 시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복지의 원칙, 유엔이 설정한 노인을 위한 5가지 노인복지 원칙이 뭘까? 첫 번째, 독립의 원칙. 두 번째,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좋은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요양보호 교재에 꼭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될 내용들만 하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5가지 원칙의 제목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입니다. 25쪽, 표준교재 25쪽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에 첫 번째 노인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노인 돌봄 지원 사업 중에 첫 번째는 독거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사업. 그렇다면 독거노인을 보호해주는 사업이게 되겠죠. 독거노인을 보호해주는 사업. 그래서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게 해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 등급 외자의 지원 사업인데 죄송하지만 이건 2019년 12월 말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는, 인권을 보호해주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앞으로 노인 학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그동안에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왔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동안에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시험에 종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은 말 그대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입니다.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핵심적인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쉼터 운영, 치매 가족 지원 사업 등이 되겠는데 치매 안심센터는 요즘 각 시 군구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서 치매 조기 검진부터 치매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사업, 노인 건강 진단 사업 등은 모두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있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사업,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사업. 그래서 노인 사회활동 사업 중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그래서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 자원봉사는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친목 도모 및 치매 활동 그리고 공동 작업장 운영들을 목표로 그렇게 운영되는 기관이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교양, 취미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29쪽에 있는 노인복지 사업 중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그리고 취약 노인의 케어 기반 구축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 서비스에 관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표준교재 30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입소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과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 그리고 학대받은 어르신 관련 서비스 시설로 이렇게 크게 세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 중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지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몸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 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 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노인 요양시설은 몸이 불편한 치매, 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요양부터 급식, 기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에게 거기에 입소하게 해서 요양, 급식, 기타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시설은 규모가 노인 요양시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는 노인 요양시설은 5 내지 9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중에 시설 중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요 앞에서 했는데, 노인교실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은 어르신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기관이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 받는 것 중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서비스, 그래서 복지연구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인 장기왕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바로 전에 공부하셨죠.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또 학대 사례 신고 접수. 그래서 노인 학대자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화번호는 1577-138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노인들의 일자리의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창업 육성을 하고, 또 노인에 대한 재화, 정말 물건을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의 사업의 종류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